저는 올해 65살 박순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딸 미경이의 권유로 이번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예전 집은 추억이 너무 많아서 혼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예전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 신문을 읽던 모습이 떠오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면 뒤에서 맛을 봐주던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실에서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옆자리에 빈 공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거든요. 딸 미경이는 제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환경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계속 그 집에 있으면 과거에만 매여 살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새 아파트 첫 2호는 깔끔하고 햇볕도 잘 들어 좋았지만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새 가구들과 새로운 냄새. 그리고 아직 정이 들지 않은 공간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사 첫날 밤 짐을 정리하다가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윗집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언가 떨어뜨린 소리려니 했는데 곧이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볼륨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어요. 음악을 들으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클래식을 좋아해서 주말이면 LP를 틀어놓고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월광 소나타는 우리가 신혼 때 자주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누워서 들었는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먼저 타고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고독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니 깍듯하게 답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11층에서 내리시는 걸 보니 아마 윗집분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음악이 들렸습니다. 때로는 쇼팽의 녹턴이었고 때로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어요. 모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밤에 음악 소리가 시끄럽지 않았나요? 어제 LP를 떨어뜨려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났구나 싶었어요. 전혀 시끄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했다고 했더니 의외라는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진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년퇴직 후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며칠 후 제가 유자차를 우려서 윗집에 갖다 드렸어요. 음악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작은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거든요. 진석 씨는 정말 고맙다며 받아주셨고 다음날 좋은 원두 커피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날씨 이야기나 간단한 안부를 묻곤 했어요. 진석 씨는 말수가 많지 않으셨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석 씨가 산책을 나오셨어요. 혼자 앉아 계시니까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함께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진석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길 이런 풍경을 혼자 보면 더 외롭게 느껴지는데 함께 보니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가끔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진석 씨는 젊었을 때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의 조예가 깊으신 거였어요. 진석 씨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각 작곡가들의 특징과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박식하셨어요. 특히 베토벤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의 삶과 음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들었던 음악들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어요. 신혼 때 함께 콘서트홀에 갔던 이야기나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클래식을 틀어놓고 함께 들었던 기억들을 말씀드렸더니 진석 씨도 공감하며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는데 우산이 없어서 진석 씨 집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그분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LP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LP 컬렉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반들이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음반마다 언제 구입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음악에 대한 진석 씨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석 씨가 와인 한 잔을 권하시며 말씀하시길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외롭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나누었어요. 진석 씨는 아내를 잃은 후 음악만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밤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거든요. 비가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날 밤에도 윗집에서 음악이 들렸는데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석 씨는 가끔 장을 보러 갈 때 함께 가자고 하셨고 저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드리곤 했어요. 마치 오래된 이웃사촌처럼 편안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진석 씨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집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음반들을 함께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 씨 집에서 우리만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과 치즈를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를 들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진석 씨가 각 악장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치 개인 레슨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던 저도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악가들의 삶과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면서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근처 단풍길을 산책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진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길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진석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거든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남편에 대한 배신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석 씨도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마음과 동시에 이해해달라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분과 함께 하는 게 남편도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석 씨는 가끔 밤조림을 해서 가져다 주셨고, 저는 김치나 나물 반찬을 만들어 드렸어요. 음식과 함께 작은 쪽지를 남기곤 했는데 그런 소소한 교감이 참 좋았습니다. 진석 씨의 쪽지에는 항상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거나 맛있는 반찬 고마워요. 같은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감사 인사와 함께 작은 안부를 적어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 밤 10시쯤 문 앞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인가 했더니 진석 씨였어요. 하루 종일 순자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진석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았을 때 그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진석 씨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과 배우자를 잃은 후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진석 씨는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과 그리움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도 남편과의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진석 씨는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병원에서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들과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던 날의 충격과 그 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누었어요. 그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미경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아침을 함께 먹자고 했는데 식탁에 찻잔이 2개 놓여 있는 걸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누가 다녀갔냐고 묻는 딸에게 저는 당황해서 같은 동에 사는 어르신이 잠깐 들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미경이는 제가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반대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진석 씨와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딸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진석 씨도 제 마음을 알아차리셨는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며칠 동안 만나지 못하니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진석 씨가 제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당당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 말씀에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어요. 딸의 반응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진석 씨는 우리 나이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냐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진석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저는 당신을 잃는 게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건 당신 없이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석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더니 그분도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니만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고 합의했어요. 몇 주 후 토요일 오후 진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진석 씨는 직접 나무를 깎아서 소박한 반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나 금반지보다 훨씬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아파트 옥상에서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에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더니 축하해 주더라고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하는 게 낫다고 말해 주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경이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진석 씨를 직접 만나본 후 마음을 바꿨어요. 정중하고 교양 있는 분이라며 저를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석 씨도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함께 살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짐을 옮기면서 두 집을 오가며 지내기로 했어요. 진석 씨의 LP와 제 화분들이 하나씩 섞여가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설렜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진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길 순자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행복을 진석 씨와 함께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윗집에서 클래식 음악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듣는 음악이에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합니다. LP 소리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석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천천히 함께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예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황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씨와 함께 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들은 모두 기우였어요. 오히려 함께 있으니 서로 건강도 더 챙기게 되고 생활도 더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진석 씨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시고 저는 요리와 독서를 좋아해요.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합니다. 딸 미경이도 자주 놀러와서 진석 씨와 친해졌어요. 진석 씨가 손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함께 클래식 콘서트에 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진석 씨의 자녀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명절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혼자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요즘에는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진석 씨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끔 예전 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진석 씨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가끔 아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런 모습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라 더욱 소중하고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외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요. 진석 씨는 음악 재능을 살려 작은 연주회를 열어주시고 저는 요리를 가르쳐 드리곤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어제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석 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라주시며 그날 밤 처음 들었던 월광 소나타를 틀어주셨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부터 지금의 편안함까지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진석 씨가 말씀하시길 순자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석 씨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서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진석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도 윗집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윗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예요. 진석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내려주시거든요. 그 음악 소리에 맞춰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어요. 진석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선물 같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분명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진석 씨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예정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워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